들판이 비워졌다. 까치나 참새가 떨어진 곡식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들 뿐 중간중간에 쌓인 집단 가래 빼고는 황량하다. 상달이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호적삼이나 바지는 한 길을 몰고 올 정도다. 오늘도 태광이 치부책을 들고 남은 몇 집을 돌고 있다. 매해 해오던 일이라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특별하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근 한 달 가까이 마누라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소설대문 안에 발걸음을 끊은 채 소작꾼들한테 도지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일이지만 주섭이네와 신흥에 있는 두어 집이 남아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갈 일인지 태광도 답답하고 속이 타지만 태섭이 알아서 입을 열지 않으니 섭섭하고 화도 나지만 이 모든 것이 안방 차지하고 있는 그 능구렁이 같은 형수 탓이렸다. 그래도 그렇지 무슨 사내 자식이 마누라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고 사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태광은 생각해 본다. 몸탱이를 휘젓고 다니며 목소리는 굿판에 떠들어대는 무당같이 걸쭉한 마누라지만 자기가 눈빛 한번 노려보면 지게작대기로 한 방 맞은 개마냥 꼬리를 감추고 슬슬 몸을 숨기지 않는가. 그게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집안 제대로 다스리는 일인데 형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서울내기 형수한테 쥐어 잡혀 사는지 모를 일이다. 예전 같으면 벌써 소박 맞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련만 시대가 좋아져서 적자 하나 없이 살아도 오히려 큰소리치며 살림을 통째로 움켜잡고 있겠다. 하지만 실상 그런 생각을 하는 태광도 참으로 묘한 일이다. 언제부터인지 또 무슨 일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수한테는 그저 그렇게 되었다. 딱히 그렇게 될 사건도 하나도 없었고 또 이유도 없는데 그저 그 서울내기 앞에서는 묘하게도 풀먹인 옷 입은 것처럼 그저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다. 어이, 주섭이 있나? 누렁이 한 마리가 마루 밑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낯이 익지 않은 자의 방문에 그저 짖고 있다. 부르는 소리보다 개소리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문이 열리고 주섭이 앉은 채로 문고리를 잡고 있다. 형님 아인겨, 들어오이소. 인자는 방에 불 넣어야 된대. 몸 잘 건사하고 있나? 낮은 문을 피해 고개를 한껏 숙이며 방으로 들어서는 태광이 인사치레로 한마디 한다. 안 그래도 아침에 집단 좀 떼심더. 계속 누부 있자이 등짝이 따시하지에. 그렇지. 그저 건강해야 된대. 빨리 회복해야지. 막상 오긴 왔지만 동네가 다 아는 주섭의 사정이다. 그렇다고 적선하며 농사짓는 것이 아니니 따질 것은 따져야 할 판이지만 여름에 샘친다고 우물 속에 있다가 무너져 내리는 돌에 어깨를 크게 다친 주섭이라 막판에 농사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소출이 적었고 또 집안을은 환갑이다 하여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생겨 약속한 대로 도지를 내주고 나면 겨울날 양식도 없을 지경인 주섭이다. 형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 사정을. 아이고, 그라이께네. 올해는 좀 봐주이소. 내년에 지가 몸이 성하면 뭐 그때야 지가 형님한테 어려운 소리 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어디 안 봐주나? 남들 목 반만 하자는데 그만하면 됐지. 니도 함 생각해봐라. 만일에 니 멘치로 사람마다 에러분 소리 해대면서 약속대로 다 안 하면 그게 어디 약속이가? 니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도지는 인근에 비하면서 후하제. 가히 깨네. 고마 3알만 내놓고 마무리하제. 내도 이제 이 짓 안 할란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주섭이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안 하다요? 주머니에서 권련을 빼물어 불을 댕긴 태광이 한 모금 길게 내뿜고 대답을 한다. 아, 나는 게 아니고 내도 이제 내 농사 짓자는 기지. 아, 맨날 첫날 행님 일하다 날 새고 있다 아이가. 이미 동네 사람들 모두 알 만큼 알고 있는 일이라 그리 새삼스럽지는 않다. 아, 그 말씀? 주섭은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슬며시 태광이 방바닥에 내놓은 권련에 눈을 준다. 행님, 지도 이거 한대 하면서 태광을 본다. 응, 그래. 한 대 태워라. 이게 그 락키스 뜨라고 하는 긴가 보지에? 맛이 어떨란가? 미제 담배는 피우다 걸려도 벌금인데 태광은 어디서 구하는지 럭키 스트라이크를 구해서 피운다. 한 모금 빨아당긴 주섭이 길게 내뿜으며 맛을 음미하다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다. 크, 행님, 이거 와케 독합니까? 야, 양놈들은 어째 이런 걸 피우는지 모르겠네. 글라, 걔도 맛은 역시 양담배 아이가. 입담배 말아 피우면 씹어서 못 핀다. 능글맞게 담배를 피워가며 은근히 자랑하는 태광이다. 아, 행님이사 양담배 아니라 양공준들 못 사계십니까? 지들이야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그나저나 회장님이 많이 주신답니까? 뭘 묻고 있는지 태광은 알지만 모른 채 되묻는다. 사실 그 대답이 자신도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뭘? 아, 뭐긴 뭡니까? 논이고 바치고 하는 기지. 대갓집 작은 아들인데 행님만치는 아이래도 엥가이 물리받겠지. 남의 집 속사정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주섭이다. 내도 아직 모르겠다. 행님이 알아서 하겠지. 어쩌든지 니는 그리 알고 사말로 한대이. 됐지? 네가 알아서 싣고 오든가 아니면 몸도 아프고 하이 내가 하든가. 어쩌든지 연락하래이. 내는 가볼란다. 행님도 이 할만 돼도 나을 낀데 하면서 몸을 일으키는 주섭이다. 말이니 그렇게 할 뿐 실은 사말도 남의 반몫이니 감지덕질 수밖에. 몸을 다쳐서 고생은 했지만 몸고생하여 그나마 그만큼 얻은 것이 다행인 주섭이다. 주섭의 집을 나선 태광은 신흥까지 가기가 싫다. 신명나는 일도 아니니 그럴 수밖에. 발걸음을 돌려 함창 읍내 쪽으로 걸어간다. 대포집이나 들러서 목을 축일 생각이다. 술 한잔 할 술집이 동네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술맛이 안 날 것이라 조금 멀어도 읍내로 나간다. 한참을 걸어서 동네를 굽이치며 벗어날 때쯤에 저만치에서 태섭이 오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태섭도 태광을 알아보고 가까이 왔을 때 자전거에서 내린다. 어디 가노? 지혜? 좀 살 게 있어서 읍내 가는 중입니다. 행님은 어디 댕겨 오시는겨? 자유당 당원들 회의가 있어서 점심하고 오는 중이다. 댕겨 오니라 하면서 자전거 안장에 엉덩이를 올리는 태섭을 보고 태광이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는 행님, 직항 얘기 좀 하입시다. 저 주막에 가서 좀 드릴 말도 있고. 무슨 말을 할지 태섭도 대충은 짐작이 간다. 내는 지금 술 못 먹는다. 와, 무슨 말? 술을 못 먹다이요. 사흘 둘이 술 자시는 양반이 무슨 말인겨? 아, 요새 무슨 약 먹는다고 묵지 마라 해서. 아, 그래 가자. 아, 술 안 먹는다고 주막에 못 갈 기회 없지? 가자. 하고는 안장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며
태섭과 걸음걸이를 맞추어 간다. 얼마만인가 이렇게 형제 둘이서 발걸음을 같이 해본 것이. 원래 둘은 사이가 좋았다. 부잣집 아들들이니 부족할 것이 없었고 부족할 것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다. 집안에서 먼저 알아서 키워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이에 둘의 정도 남달리 깊었지만 각자 새 식구를 맞이하면서부터 알지 못하게 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태섭은 마누라와 일일이 상대하여 갈기 싫어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집안일을 넘기다시피 했다. 그러니 자연히 간섭할 일도 없어지고 간섭할 일이 없으니 얼굴 맞대고 상의할 일도 없어졌다. 태광도 마누라를 얻고 나서도 한집살이를 하다 보니 집안의 금고를 치마 밑에 깔고 앉아있는 형수와 상의를 하게 되고 자연히 두 형제가 함께 말을 나눌 일이 적었던 것이다. 아지매, 요 탁조 한 대 하고. 행님, 이 집이 고기가 맛있습니다. 함 잡사 보이소. 수육 한 접시 내주이소. 내는 돼지고기도 못 먹는다. 행님, 왁합니까? 뭘 그리 천년만년 살기랍고. 잡수이소 마. 와, 내가 고기나 술 마다하는 거 봤나? 너 그 행수가 양 미긴다고 술하고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거 입에도 대지 말락하더라. 와, 행님 어디 안 됐는겨? 와 약을 잡수는겨? 안 됐긴 뭐 내가 웃대서. 가을도 됐고 해서 진맥을 했는기라 지난번에. 보약 잡수는구만. 아따 술하고 고기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까 행님? 참나. 김이 슬슬 피어오르는 수육 한 접시와 탁주가 나무 탁자에 올라오고 그저 바라만 보는 태섭을 무시한 채 태광이 보기 좋게 한 잔 목에 넘긴 후 고기 한 점을 소금에 찍어 입에 넣는다. 아이고, 행님, 내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고기를 우물대며 태광이 말한다. 보통 여자 민사, 너의 여자를 어째 지 서방한테 앵기준단 말입니까? 침이 목에 넘어가지만 합방 전에 약기운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는 마누라의 말이 귀에 쟁쟁한 태섭은 눈을 돌려서 딴 곳을 보며 참는다. 무슨 말이고? 후손이 없으이 자석 하나 두자고 하는 일인데 따지고 보민 너 그 행수가 마음도 크고 넓은 기라. 엉굴러? 정색을 한 얼굴로 동생을 보고 일장연설을 한다. 이빨 사이에 낀 고깃점을 훑어낼 양 태광은 연신 볼을 움찔거린다. 하기사 뭐 첩도 드리는 마당에. 그러면 행님 가는 첩은 아닙니까? 아니다. 그저 아만 놓고 갈 아다. 내도 집안에 두 여자가 울근불근 하는 꼴 보기도 싫고 그저 아들만 하나 바라는 기지. 아이고 참 행님도. 강수도 있고 재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 복잡한 일로 맹굽니까? 청하지도 않았는데 태광은 잔을 태섭이 앞에 놓고 술을 한 잔 따르면서 넋두리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을 들들 볶아대며 푸념을 해온 마누라의 말이다. 잔에 술이 가득히 차오르는 것을 보며 태섭도 생각에 잠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가까운 핏줄에서 양자 하나 드리는 게 어디 흥일 텐가? 흔하디 흔한 일인데 또 기생이나 첩을 얻어서 슬쩍 자식 하나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태우 아니던가. 하지만 이번의 일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 마누라가 마치 무슨 의식을 행하듯이 자기와 심지어는 여식에게까지 약까지 지어 먹이고 나를 받느니 정성을 들이느니 하고 있으니 젊은 처자를 품에 안고 사내놈 욕정을 푼다기보다는 재래를 올리는 기분이다. 내는 모르겠다. 너 그 행수가 하는 일이라. 기어이 술을 들어 입에 붓는다. 집안의 근본이나 알아보고 구해온 압니까?
그 말을 들은 태섭은 고기를 한 점 입에 넣고 씹으며 말한다. 이 기사 정선의 집안일이다. 네가 와카노? 정보가 자기 못다한 일 하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안다. 네 처가 광수하고 재수 놔놓고 너그 행수가 극한답고 응? 그동안 집안에 발걸음도 안 한다며. 극할 거 없다. 아, 지야 뭐 그저 좋은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깁니다. 그건 그렇고 형님, 인자 가을도 마무리됐고 예.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답을 얼마나 주실 깁니까? 태섭의 눈치가 엉뚱하다는 듯하다. 니 무슨 말하고 있노? 그 기사 벌써 말 끝난 거 아이가? 지난 여름에 다 말 맞춰 놨는데 새삼 무슨 말하고 있노? 넌 스무마지기 하고 밭은 내 모르겠다만. 태강도 물론 안다. 하지만 요새 마누라가 덜덜 볶는 중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의 심중은 언젠가 광수나 재수가 양자가 되어 종손으로 자리를 누린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계획은 자기들만의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기에 약속하고 약속받은 전답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제는 종가의 재산을 넘볼 수 없게 될 지경이니 지금 분가할 때 아예 후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 성가신 마누라의 주장인데 그 모든 것을 태광이 들어 앞장서서 진행하라는 것이다. 행님, 생각해 보이소. 비록 지가 장자는 아니지만 걔도 대갓집 아들내미인데 오대 논 스무마지기라 카이 말이 됩니까? 집안 땅을 줄 수 없는 기야 지도 압니다. 걔도 만일 아버지가 살아 계시더라면서 그것보다는 더 주시설 깁니다. 행님 땅만 해도 얼맨데. 눈을 가자미 눈처럼 떠서 어림없다는 듯 태섭을 올려본다. 그 기사 와 그때 말 안 하고 인제 야다니고 가고 내도 이해는 간다만 그건 네가 너그 형수한테 말하거라. 내는 일절 관여하기 싫다. 행님은 남자가 돼가지고 동생 일을 너무 일같이 어째 극합니까? 태광도 형을 통해서 성사될 일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냥 역정을 낸다. 이번에는 태섭이 태광의 잔에 술을 부으며 말을 잇는다. 네가 한마디기라도 더 얻고 싶으면서 니하고 너그 처가 행수한테 잘 하던가. 한 달이 넘도록 발걸음도 끊고 살면서 요새는 광수하고 재수도 얼굴 안 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다. 긴 한숨을 내쉬며 태광이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운다. 둘은 벌써 얼굴이 제법 올랐다. 압니다. 알지요. 걔도 스무마지기는 너무합니다. 사실 분가를 제대로 했을 거라면 예를 들어 노인들이 살아있을 때라면 말이다. 아마도 한 50마지기쯤은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챙겨두지 못한 게 한스럽지만 때늦은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능구렁이 같은 형수로부터 어떻게 전답을 더 받아낼 것인가다. 그러나 태광은 자기가 형수를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설득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선무당 같은 마누라가 형수를 구워 삶을 것은 차라리 엄동설안에 수박 한 덩이 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행님, 그런데 행수가 옷방에 시퍼렇게 있는데 어디서 걔를 품을 남겨?